가운데가 기준이야. 가운데가 기준이고 가운데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의 개수는 변함이 없죠. 추의 개수가 변함이 없다는 건 압력, 외부에서 얘를 누르는 압력은 항상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온도를 높이거나 낮췄을 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 아저씨. 그 아저씨 이름이 샤를 아저씨인 거야. 샤를 아저씨. 샤를 아저씨가 말한 건데 온도를 높여봤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도 그건데 온도를 높이면 여기 있는 기체 분자의 활동이 더 빠르기가 빨라지겠죠? 빨라지면 이 안에서 충돌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충돌을 더 많이 할 테니까 압력이 일시적으로 커져서 밖으로 쭉 밀어내겠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쭉 밀어서 부피가 증가하게 돼. 근데 다시 여기서 실린더가 멈추죠. 멈추는 이유는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멈추는 거야. 그래서 쌤이 말하는 게 온도를 높이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커져서 쭉 밀어내지만 결국은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같아지게 되는 거야. 결국 같아지게 되니까 압력은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압력은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야. 어쨌든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요. 기체 분자들이 천천히 움직일 거 아니야. 천천히 움직이면 충돌도 더 적게 할 테니까 압력이 떨어지겠네. 압력이 떨어지니까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또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밀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외부 압력과 안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밀고 들어와서 또 멈추게 됩니다. 어쨌거나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감소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이걸 이제 그래프로 옮겨본 게 이거예요. 옮겨본 게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온도를 높이면 부피도 같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온도하고 기체의 부피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도 커진다. 근데 그렇다고 온도를 2배 높인다고 해서 부피가 2배 커지는 건 사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는 자세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설명이 될까? 0도씨 1기압 상태에 풍선 1리터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상상할 수 있겠죠? 이 풍선을 온도를 높여서 정확하게 2배, 2리터까지 만들고 싶어. 온도를 높이면 되겠죠? 웃기게도 온도가 몇 도까지 높아져야 하냐면 273도씨까지 올라가야 돼.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했다는 얘기거든.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273이라는 숫자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온도를 높이면 조금씩 부피가 증가하게 되어서 273도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2배만큼의 부피가 되는 거.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온도하고 부피가 비례 관계는 비례 관계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례 관계냐.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도대체 얼만큼씩 부피가 증가하냐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해야 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씩 증가해서 273도가 되었을 때 드디어 2배만큼의 부피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증가하게 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샤를의 법칙이고, 샤를 법칙은 온도가 변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온도가 변하는 것들을 찾아서 이게 샤를 법칙이구나라는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실험 2가지를 볼 건데, 쌤이 지금 방금 한 얘기가 이거야. 엄청 어렵게 나와있죠? 2번, 샤를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씨 높아질 때마다 0도씨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어렵게 써있잖아. 이 어렵게 써있는 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온도를 273도까지 올리면 딱 2배가 돼, 부피가. 그 얘기를 어렵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식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구나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숫자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실험 2개만 볼게요. 첫 번째 실험은 이 실험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자, 이게 잉크방울을 여기 이게 가지 달린 플라스크라고 하는데, 이런 가지가 달린 이게 투명한 유리관이야. 이거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가지 달린 플라스크에다가 잉크방울을 여기다 넣어놓고 나서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감싸지면 플라스크를 이렇게 감싸진다는 건 내가 손의 온도, 열을 이용해서 체온을 이용해서 온도를 높여주고 있는 거야. 온도 높여주면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부피가 증가할 테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야?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잉크방울이 막고 있으니까 잉크방울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지. 잉크방울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공기가 부피가 커졌다. 공기의 부피가 커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물어보면, 손에 의해서 공기의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죠? 말할 수 있겠죠?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이 조금 복잡한데, 밑에 오줌 싸개 인형 보이죠? 이건 오줌 싸개 인형, 돼지 같다, 이건. 오줌 싸개 인형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볼게요. 일단 현상을 좀 볼까? 좋아, 이걸 봅시다. 아이고, 요즘 말이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유, 급하다. 음료를 뜨거운 온탕에 넣어주세요. 다음은 차가운 냉탕. 다시 머리 위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본 적 있어, 이런 거? 처음 봐? 이래서 오줌 싸개 인형이거든.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죠? 온도가 올라가면 인형 내부의 공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구멍으로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찬물로 가만히 보세요. 물이 줄어들었죠? 온도가 내려가면 인형 내부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빈 공간이 생기면서 물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으로 들어갔던 찬물이 밖으로 쭉 나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안에 들어있던 찬물을 뜨거운 물을 부어 온도를 올리면 공기가 팽창하면서 안에 있던 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 실험은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모든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까지. 자, 우리 27쪽에 인형의 원리가 나와 있거든? 그게 그림이 더 좋은 것 같아. 27쪽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 자, 이 그림인데, 먼저 처음에 넣는 건 뜨거운 물에다 넣거든? 뜨거운 물에다가 이 인형을 탁 집어넣으면은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뜨거워질 거 아니야. 뜨거워지면 부피가 팽창하지. 부피가 팽창한데 구멍은 여기밖에 구멍이 없단 말이야.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막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아까 영상에서 구멍에서 공기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바로 여기서 뜨거운 물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공기가 부피가 팽창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그림이야. 여기 공기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공기양이 줄어든 상태에서 차가운 물에다가 탕 집어넣으면 공기가 다시 온도가 줄어드니까 공기의 온도도 줄어들면서 부피가 줄어들겠지. 부피가 줄어드는데 여기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부피가 줄어드니까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물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울 수밖에 없어? 물이 채울 수밖에 없지. 자, 차가운 물에 풍덩 집어넣으면 그 안쪽에 공기가 수축하면서 빈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 빈 공간을 차가운 물이 쭉 들어가면서 빈 공간을 채우게 되는 거야. 자, 아까 우리 시험에서 물의 높이가 좀 줄어들었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서 전체 밖에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밖에 꺼내가지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여기 있는 남아있는 공기의 부피가 또 팽창할 거 아니야. 팽창하면서 이 물을 밀겠죠. 부피가 이 공기가 팽창하면서 압력이 발생하니까 이 물을 밀게 되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오게 되는 게 바로 현상입니다. 온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까 무슨 법칙과 관련된 현상이다? 샤를 법칙과 관련된 현상이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일과 샤를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 쉽게 풀릴 텐데 좀 어려운 계산 문제들이 좀 나와요. 계산 문제 쌤이 조금 풀어줄게요. 우리 26쪽에 있는 계산 문제 아까 보자. 자, 첫 번째 푸는 방법부터 좀 볼게. 1번. 유형 1번 봐봐. 이게 문제가 탁 나오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 읽어볼게. 이게 문제야.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90ml다. 그죠? 이만큼 기체가 있다는 뜻이야. 같은 온도에서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거 보일 법칙과 관련된 거네. 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3기압으로 압력을 변화시킨대. 그럼 압력이 3배 커진 거니까 부피는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야? 나중에 기체의 부피는 몇 밀리리터가 될 것이냐? 구하는 방법은 처음 부피가 90인데 부피가 3분의 1로 줄 테니까 30ml가 되겠네요가 답이 되는 거야. 다른 풀이 방법은 이런 겁니다. 야, 처음에 1기압일 때 90ml니까 곱하면 90이지. 3기압일 때도 곱해서 똑같이 90 나와야 하니까 얼마야 돼? 30ml야.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1번이고요. 오른쪽에 유제가 있죠. 유제 1번하고 유제 2번을 좀 풀어볼게요. 유제 1번과 2번 풀어봅시다. 유제 1번, 2번.